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한성로에 참 요즘 총회적으로요, 우리 교단에 아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고, 또 노회에서는, 한쪽에서는 참 잔치집이고, 한쪽에서는 초상집 같은 이런 희비가 엇갈린 사태가 벌어졌어요. 저도 언론 보도에 몇 차례 보도를 했는데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요. 지금 총회에서는 한쪽 편을 사실상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제 한성로에 우리 김성경 목사님 노회장으로 되셨는데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전 노회장이신 우리 서상 목사님, 또 주변에 여러분들이 너무 억울하고 자 힘들고 무거운 짐을 안고 있다. 이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양쪽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억울하다 그러니까 어디다 하소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언론을 통해서 그동안의 과정을 좀 들어보고 어떤 상태인지, 뭐가 문제인지, 왜 억울한지, 무엇이 억울한지 좀 들어보고 싶어서 오늘 만나 뵀거든요. 우선 지난 회기 때 노회장이셨던 서상국 목사님께서 그동안 간략한 배경, 왜 한성로의 사태가 벌어졌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성로에 소속된 교회 중에 목양교회가 있습니다. 이강복 목사님이 담임을 하시다가 조기 퇴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2016년 1월 달 목양교회 이강복 목사님이 전준환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해 6월 31일 날 이강복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7월 1일 날 전준환 목사가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나고 그 다음에 2017년 4월 이제 1년이 좀 넘었습니다. 2017년 4월에 노회에서 다시 추대를 받았어요. 임시당회장으로. 그러고 여름이나 됐을까요? 여름이 됐을 때 저한테 어떤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전준환 씨의 신학 이사비 납부를 잘 했는지. 신학 이사비라는 게 총회 운영이사. 그러니까 한 달에 우리 노회에서 한 400만 원 내는데요. 그거를 좀 확인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2017년 9월경에 제가 총신대 사무부를 제가 방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법인과. 법인과. 법인과에 가서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2006년도 한 번 납부하고 그 뒤로 한 10여 년 동안 납부를 하지 않았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게 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직접 법인과로 확인을 했거나 확인서를 받은 겁니까? 제가 직접을 갔는데 그 담당자분이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노예 직인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확인을 해줄 수 없다. 그래서 한참 기다렸다가 그러면은 낸 것이 있으면은 영수증이라 좀 달라. 그렇게 제가 요청을 하니까 돈을 낸 것이 있어야 영수증을 해주지.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그 담당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개인정보 그 담당자의 조언을 들으니까 전화상으로는 말을 해도
개인정보 누설에 걸리지 않는다. 예. 그렇게 하시면서 그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지금까지 낸 일이 없다, 돈을. 예. 그리고 그날 3,600만 원을 입금을 했다, 전주남이가. 법인국으로. 예, 법인국으로 입국을 했다. 예. 제가 그걸 직접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그 좀 시간을 지나서 전주남 목사를 제가 독대를 했습니다. 예. 임시당회장을, 목양교 임시당회장을 사임을 하십시오. 예. 사임을 하십시오. 왜 사임하라고 그랬습니까? 신학이사회 횡령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그때까지, 그러니까 2016년 7월 1일부로 임시당회장으로 목양교회를 갔는데,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9월, 10월이니까 1년이 훨씬 넘었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목양교회 안정화는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후임자 청빙 절차도 밟지도 않고,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무엇을 하자는 내용인지, 예. 그래서 제가 노회장 신분으로 사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청을 했어요. 예. 그래서 좀 이제 그런 일 저런 일이 진행되다가 12월 작년이죠. 그러니까 2017년 9월 한 말경에 전주남 목사하고 제 어떤 다른 분 중개인 하신 분으로 해서 합의서를 쓴 일이 있습니다. 뭘 합의서를 썼어요? 합의서 내용은 전주남 목사가 목양교 임시당회장을 사임하기로 한다. 예. 그리고 후임자에게 모든 내용을 잘 되도록 인계하도록 한다. 예. 그다음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 합의서를 쓴 일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 있습니까? 목사님 갖고 계세요? 지금- 아니 지금 말고 예, 보관하고 계십니까? 예, 보관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글 썼는데요.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사임을 제가 요청을 또 했어요. 두 번째로. 네, 두 번 제가 독대를 한 일이 있는데 사임을 결국은 사임을 이제 했죠. 예. 10월 정기노예 때, 예. 정기노예 때 사임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노회장 이치로서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제가 파송을 받게 됩니다. 노예에서 정식으로 파송을 했습니까? 예, 2월 17일, 2017년 10월 달, 예. 16일입니다. 노예에서 제가 파송을 받았는데, 파송을 받은 그날부터 예. 제가 좀 압박을 무지매일 많이 받았어요. 왜요? 전주남 목사가 치리했던 9명 장로가 어디 교회? 목양교회? 예, 목양교회 왜 7일 했습니까? 9명을? 그때 이제 그 상황은 참 복잡한 것 같은데요. 대략 간략하게. 이강복 목사님하고 어떤 이제 관계되는 내용 같아요. 예, 이제 여기서 뭐 그런 이야기를 다 예, 그러면 일단은 그것은 개교의 문제로 우선 넘겨두고요. 예, 예. 그럼 9명을 7일 치리를 했습니다. 했죠. 맨 처음에는 이강복 목사님하고 전준환 목사님하고 함께 갔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강복 목사님을 반대한 그 7장로, 예, 예. 9장로. 이분들이 반발, 9장로, 이분들을 반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개척에 나갔습니까? 예, 예. 예. 근데 그 9명을 질의한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질의한? 9명. 그 나간 분들을 예. 7일 해서 나갔고 이제 그렇게 하나가 나갔고 7일을 해서 나가서 이제 그 새벽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예. 예. 제가 이제 임시당회장으로 간 날 이제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네. 수요일 예배 제 인도하러 목양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9장로 중에 3분이 제 앞길을 막는 겁니다. 목양교회 현장에서, 마당에서. 예. 왜 서상구 목사가 목양교회로 오냐? 한 30분 정도 저를 방해를 했어요. 네. 그리고 어느 날 목양교회 맹수영 장로 비롯해서 한 10명 정도 제가 심호하는 새벽 예배 쳐들어와가지고 예. 또 소란을 피웠고 그 뒤로
전준환 목사하고 저희 성명까지 다 이야기해야 되는가 모르겠네. 치은 목사입니다. 우리 노예. 그 두 분이서 밤 10시경에 저희 집과 교회를 쳐들어와 가지고 제 아내를 앉혀놓고 2시간 동안 협박 압박을 한 겁니다. 그 압박 내용은 서상구 목사 면직을 시키겠다. 그리고 서상구 목사가 심호하는 예담교회 임시당회장을 파송을 한다. 이런 압박을 받아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40일 정도 됐을 때 제가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을 제가 사임을 했습니다. 아니 왜 면직하고 왜 그만둬야 된다고 그런 겁니까? 저를 이유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를 압박을 하면은 아마 임시당회장을 그만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 12월 29일부로 제가 사임을 했습니다. 11월 29일부로. 노예다 정식으로 사임을 했어요? 제가 노예 서기한테 제 사임서를 제가 냈습니다. 냈고, 그리고 12월 5일 날이요. 12월 5일 날 제가 카톡으로 저희 노예 목사님들한테 너무 그냥 힘들어가지고 심적으로 너무 괴롭고 정말 좀 살맛이 없는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살까? 이렇게 목회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은 위협이나 아까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렇죠. 압박. 협박도 있고 압박도 있고 그런 찾아와서 또 그렇게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카톡에다가 우리 회원들한테 노회장직을 사임하려고 합니다. 제 마음의 심정을 노예 회원들한테 카톡으로 제가 보냈습니다. 그 2017년 12월 5일 날. 근데 이제 이거를 전준환 목사는 사임으로 처리한 겁니다. 저는 사임은 아니다. 사임서 제가 낸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사임을 공식한 것도 없고, 내 마음의 그 심정을 좀 표한 건데, 그거를 가지고 2018년 2월 12일 날 전주남 쪽에서 2차 임시노예를 열어가지고, 사임 처리를 해버린 거죠. 그래 이제 그거 아니 그러면 2월 8일 날 사임 처리를 했으면 그때 그래서 사임 처리 며칠을 했다고? 전준환 목사 사임은 우리가 아니 목사님 사임 처리가 며칠 날? 2월 12일 날. 2월 12일 날 사임 처리했으면 그 전준환 목사가 소집한 노회를 누가 소집했어요? 그 소집은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제 노회장인데 사임 처리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죠. 합법적으로 말하면 합법적으로는 불법이든 합법이든 목사님이 전준환 목사가 2월 12일 날 노회장 사임 처리를 했다면 그 전까지는 노회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이 노회장으로서 소집했습니까? 제가 한 일이 없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부노회장 추평호 장로가 소집을 했는데요. 노회장이 그러니까 사임이 안 된 가운데 스스로 노회장을 인정하면서도 노회장을 제껴놓고 부노회장이 소집한 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임을 그때 처리했으면 처리 직전 그 사임을 인정한다 해도 설령 목사님 노회장은 살아있는데 부노회장이 소집해가지고 그때야 사임 처리를 했다.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추평호 장로 그러면 첫 번째로 목사님 노회장을 사임 처리한 건 과정이 논리상 안 맞고 법적으로 노회장이 소집하지 않는 노예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추평호 장로는 추평호 장로가 생일이 1946년생입니다. 그럼 70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면 퇴임, 그 다음에 세순교회에서 장로, 시무장로 퇴임도 하셨고. 그 은퇴 예배를 할 때,
보통 은퇴를 하면 시무사면서를 제출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당에서 시무사면 결정하면 예. 그때는 공직을 못 맡잖아요. 예. 그런데 수평 장로가 아까 6년생이요? 예, 예. 46년생 며칠생이에요? 12월 31일생. 그러면 2016년 12월 30일까지는 이제 종결이 된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 70그 조기 은퇴를 뭐 받아준다 해도 예, 예. 정식 법정 나이가 그런데 2018년에 2월 12일 날 노예를 한 주간 전에 2월 5일자로 소집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 노예 소집의 소집자가 추평호 장로인데 부노회장 자격으로 소집한 것도 불법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연영상 예. 직무가 종결된 분이 소집했다. 그렇죠. 이것도 불법이었다는 예, 예, 거죠. 예. 예, 정리하면. 예, 예. 그리고 또 뭐가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추평호 장로 2월 12일 날 그 임시 노예가 예, 안건을 제시를 했는데 예. 노회장을 사임하겠다라고 하는 안건이 없었어요. 노회장 사임 처리에 대한 안건이 없었어요? 예, 예. 그럼 갑자기 누가 안건 제안했고 어떻게 불거졌어요? 그러니까 임시 노예니까 안건 외에는 처리를 못 하잖아요. 예, 총회 규칙과 예, 헌법에. 예, 그 안건을 처리했고, 예. 그 다음에 이번 그 2018년 4월 9일 날 또 정기 노예 때요. 우선 이제 목사님. 예, 예. 2월 12일자 노회에 예. 이거의 불법성만 정의를 예. 만약에 그 주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역으로 말하면 금방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추평호 장로가 실무가 종결된 상황에서 자격이 없는데 소집했다. 예. 그 다음에 노회장이 사임 안건도 없는데 그렇죠. 안건 처리를 했다 임시로 예, 해가지고. 예, 예. 세 번째는 사임을 하지 않는 가운데 예. 왜냐하면 사임 처리를 12일 날 했으니까 예, 예. 5일자 소집 날짜는 사임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노회장이 예, 있는데 예, 예. 부노회장이 소집을 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안 맞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사실상은 2월 12일자 목사님 노회장 해임 그 절차는 그래 이제 불법이라는 거죠? 예,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서울중앙지법에 아니 그거 하기 전에 예, 목사님 말씀하시죠. 예. 전전환 목사님이 2월 12일 날 그 노회장이 선출됐거든요. 임시 노회에서 그리고 부노회장 안영식도 그날 선출이 됐어요. 예. 전전환 목사 쪽에서 그게 추평호 부노회장 장로 쪽에서 임시 노회를 할 때에 안건에도 없는데 임시 노회 안건에도 없는데 노회장을 선출하고 부노회장을 선출해 버린 거예요. 그때 노회장이 전전환 목사가 한 거죠. 노회장이 당선됐습니까? 예, 그때. 그러니까 목사님은 금방 말씀하실 때 소집 절차가 불법이고 소집자가 불법이고 예. 안건에 없는 예, 것도 예. 불법이고 목사님은 금방 또 예, 금방 말씀한 게 노회장을 또 노회장 선출에 예, 대한 안건이 없는데 안건이 없는데 또 부노회장도 선출 안건이 없는데 했고 또 이제 노회장이 이제 유고시에는 부노회장이 인도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2개월밖에 정기회가 안 남았는데 예. 부노회장이 인도를 해도 얼마든지 할 일인데 예. 거기서 임시노회에서 노회장 뽑는다고 하는 건 또 헌법이 안 맞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2월 12일자 임시노회가 총회 헌법 규칙을 위반한 거죠. 그리고 절차를 위반한 예. 노예였다. 예, 이 예, 주장이 한 5가지 되잖아요. 예. 논리상도 안 맞고 예. 법적으로도 안 맞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거기에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서상국 목사님 노회장하고 예. 또 제가 이제 저하고 같이 그냥 면직 출교를 시켰죠. 그때 고소장 있었어요? 없었지요. 고소장이 고소장도 없고 없으면- 우리에게 발송된 것도 없고. 고소장이 없이 현장 기소를 해가지고 했다는 건데 이제 그건 직결처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것은? 예, 근데 맞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제 통보한 사실도 없고 내가 또 그 현장에 참석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한 적이 없다 하고 사실 확인서를 낼 수 있도록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연기 신청을 냈는데도 기일 연기 신청서. 기일 연기 신청을 했는데도 종이 조각이라고 그 자리에서 팽개쳐 버리고 전준환 목사가 강단에서 안 받고 그냥 면직시킨 거죠. 그러면 목사님 면직 됐습니까? 그때? 예, 그렇죠. 목사님도 예. 면직 출교됐는데 그 절차상 소명의 기회가 없이 그렇죠. 혹은 재판이 뭐 또 우리에게 서령 인정한다 해도 직결처단은 현장범에 대한 건데 예. 현장에서 뭐 범죄가 될 만한 뭐가 있었어요? 없었죠. 이제 저에 대한 거기를 참석했습니까? 제가 거기에 참석했는데 네. 이제 나에 대한 기소장을 자기들이 읽은 거 보니까 네. 목양교에 가서 임시 당회장 행세를 했다. 그건 현장범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예배를 방해했다 네. 하는 것으로 논리를 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예배 방해는 제가 그 당에 5 장로들이 와서 설교 좀 해주시오 해서 주일날 가서 설교하려고 섰는데 이제 부목사가 오히려 저를 강당권도 안 주고 마이크도 안 주고 인사도 안 시키고 소개도 안 시키고 무조건 부목사가 저를 그냥 왕따를 시킨 거죠. 그러면요, 그건 이제 또 법적으로 주장도 그쪽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그쪽이 잘못했다 이것 아니고 우리 두 목사님이 우리는 이것이 억울하고 이런 불법들 이런 절차하자들을 좀 지적해서 종합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아까 5가지 논리적 법리적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했어요? 제가 대응을 이제 전주담 쪽에서 저를 이제 목사님하고 면직 처분하고 제가 우편 통지문을 3월 6일자 제가 통지서를 받았어요. 받았어요? 통지서 네. 받고 10일 이내에 전주남 쪽의 서기 윤병철 목사한테 예. 상소 통지서를 총회에다가 좀 내달라. 예. 그걸 윤병철한테 보냈습니다. 예. 윤병철에 보내니까 뭐 그 접수 받지도 않고 네. 총회를 올리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부전지 부채 가지고 총회 사무실에다가 상소 통지서를 냈습니다. 예. 그 전에 우리 김성기 목사님 것을 냈고 그게 2008년이죠? 예, 2008년. 그러면 두 분 다 상소를 했는데 네. 이제 상설 재판이라 해가지고 상소를 할 때 원래 노에다가 내는 거예요. 그래요? 상소장을. 그래서 노에다 낸 그리고 거죠. 노에다 내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 장을 올려놓을 수도 있어요. 종이로. 예. 근데 상설 재판을 할 때는 400만 원을 내놓고 같이 내면 당 회기 때 재판해줘요. 근데 지금 안 냈잖아요. 400만 원을. 그러게 제가 총회 접수를 하면서 예. 우리 400만 원을 내겠다. 상설 재판 하겠다 그랬습니다. 예, 상설 재판을 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총회 내서 헌입으로 넘어가면은 통보해주면은 400만 원을 내라. 예.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기각도 아니고 어떤 처리가 됐다는 말도 않고. 목사님 그것은 예. 400만 원 안 내니까 예. 일단은 이제 처음에 말로만 했지 이것이 상설재판 신청한다고 말을 안 했잖아요. 400만 원 앞으로 한번 내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서류를 서기가 받아가지고 상설재판으로 헌입으로 이첩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도 서기가 안 올려서 예. 이제 시간이 됐는데 안 올려요. 그래서 제가 총회에다가 직접 상소 통지서를 제가 접수를 한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것도 상설재판국이 아니면 그 일반 재판 상소로 넘어가고 있다가 상소장은 다음 총회 개 다음 날 안까지 이 하의 서기가 총회 서기한테 내요. 상설재판을 제가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문건으로 썼어요. 아니 쓰지나 말로.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 목사님은 주장이 뭡니까? 억울해서 상소장 올렸는데 네, 총회에서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좀 재판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 이야기를 했냐면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나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예.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데 왜 총회에서는 내 억울한 이 사정을 아예 헌의부에 넘기지도 않고 접수도 받지도 않고 왜 재판을 못 받게 해주냐. 총회를 제가 향해서는 너무너무 지금 억울합니다. 그것은 목사님, 그것은 상소장 할 때 네. 목사님 400만 원을 가져가갖고 이건 상설재판 접수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거기서는 이제 그냥 상설재판을 접수했는데도 안 해주면 이제 그런 주장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원래 상소 통지서는 하에 서기한테 하는 거고 예. 안 해주니까 안 받으니까 그 접수했다는 확인하기 위해서 총회 한 장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해석으로 보면 이 상소장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103회 총회로 넘겨야 될 거기 때문에 10일 이내에 접수를 헌입으로 넘기지 않는 이것은 잘못했어요. 10일 이내에 이첩해야 되는데 그런데 안 했단 말이죠. 그건 문제가 있는데 그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일반권으로 생각하고 갖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치명적인 자활 만한 건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쭉 들어보면 좋겠고요. 그러면 일단 그것도 억울하다. 네, 상소를 안 들어주고 억울하다. 예, 상소도 좀 억울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억울하겠던 것은 이제 전준환 목사가 신학 이사회 그리고 했는데 목사님, 예. 상소라는 것은 상소를 안 하면 10일 이내 안 하면 판결이 확정돼요. 두 분 다 올려놨잖아요. 예. 올려놨으니까 일단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예, 예. 지금 앞으로 재판을 103회 총회 재판국에서 안 하면 그때는 불법이고, 첫째는. 예, 예. 그 다음에 서기가 10일 이내에 헌의부 문건으로 헌입으로 안 넘겼으면 이것도 불법이니까 예. 이 불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상소를 해놨기 때문에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효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억울해하는 것은 총회 규칙과 헌법을 지키지 않아서 빨리 안 넘기고 상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된 거에 대해서는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결정적 불법이 확정될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면직된 거에 대해서 상소하는 것이 억울하다 이렇게는 뭐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억울한 것은 예. 전준환 씨가 이제 신학 이사회 행령도 했고 네. 그다음에 목양교에 들어가서 목양교회를 안정시킨 것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교회를 더 어지럽게 만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제 목회자로서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도 좀 항의하고 싶어요. 정말로 어찌 이런 일이 주의 종의 세계에서 이런 일이 났을까? 제가 그래요. 나는 바른 목회를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치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어느 때는 제가 억울한 호소 기도를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 문제가 좀 또 억울하고요.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죠. 이게 아까 면직 문제 혹은 전준환 목사 2월 10일자 임신후의 소집의 불법상들 이것들은 이제 문제하고 그다음에 상소를 했는데 안 된다는 이것들은 억울할 있죠. 그런데 사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임시당을 맡아가지고 교회를 혼란케 하고 어지럽게 한 거에 대해서는 개인의 능력이 문제고 또 목양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노예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노예를 열어서 책임을 묻거나 누가 일을 제기했을 때 노예장을 바꿀 수 있는 건데 안 바꾼 노예의 책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이게 공식적으로 노예가 대책을 오신 거에 대해서 예, 그런 우리가 또 잘못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책임감도 있는 거죠. 예, 책임감도 있고. 네, 그래서 두 가지 문제였습니까? 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소송을 걸게 이제 된 겁니다.
원래는 가처분, 예, 가처분 노예 신청을 결의 여력정지 가처분 내는 겁니다. 예, 노회장 집행정지 하나만 냈어요. 그거도고 그다음에 2월 12일자 10가지 결의사항 예, 이것도 노예 효력정지. 결의 여력정지 가처분하고 예, 그다음에 전주남 목사의 노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직무정지 가처분. 예,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예, 결과? 이 중앙지법에 우리가 소송을 했는데 4월 6일자에 예, 예.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예, 그 모든 걸 정지해라. 예. 전주남 목사의 노회장 직무정지 2월 12일자 10가지 결의사항 예. 그것도 효력정지. 예. 효력정지 속에 이제 우리 김성규 목사하고 저 면직도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것도 정지가 포함되죠. 정지해라. 그러면 전전남 목사 노회장 결정한 거, 예. 또 두 분 면직시킨 거, 예. 또 목양교회 5장. 모강교 5장로 면직시킨 거, 그럼 이제 이 10가지인데, 이렇게 이제 사법적인 그러면요. 이제 결정이 났는데도 목사님, 그러면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이 사법 결정에 대해서 본안 판결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2월 12일자 노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준환 목사 직무 집행정지도 10가지 그 정지가 효력 정지됐습니까? 예. 효력정지 가처. 가처분, 직무 집행정지. 네, 그러니까 두 개 다 가처분 인용됐네요. 예. 그러면 목사님 이것을 총회에다가 보고를 했습니까? 했죠. 내용 그럼 지원도 보냈죠. 보내니까 뭐라고 답이 나왔어요? 보냈고 또 2월 12일 날 그 전윤환 목사가 불법 임시 노예를 해가지고 예. 불법 노예장이 돼서 또 노예에서 총회 가가지고 불법 노예장이라고 하는 한성 노예장은 전준함이라고 하는 증명서를 띄운 거예요. 그러면 예. 요 판결문을 누구한테 언제쯤 전했습니까? 나오자마자 누구한테 전했어요? 예. 나오자마자 제가 총회장이나 총회 임원들 다 보냈어요? 총회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용 증명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총회장님이나 총회 임원들 또 본부 직원들은 전준환 목사가 노회장 직무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 번호 판결을 전했어요. 예. 그리고 그 노예 결의가 무효니까 노예에서 결정된 노예 임원 보고 예. 보고를 했어요. 예. 노예 임원 보고를 우리는 했죠. 아니 그 전전환 목사 측에서 노예 전전환 목사가 불법 노예를 한 걸 보고 했는데 보고했는데 거기에 이제 총회에서 뭐라고 저 서류를 띄웠느냐 네. 한성노예 노회장은 전전합니다 이렇게 서류를 띄준 거예요. 그러면 사법의 결의하고는 반대죠. 완전 정반대. 예. 그럼 왜 그래서 떼었다고 얘기하든가 또 그래서 이제 총회장을 직접 집에까지 찾아가서 대면을 했습니다. 예. 우리 저 목사님이랑 저랑 예. 우리 목사님하고 해명해 주시고 목사님 말씀하셔요. 네, 총회장님 만나서 직접 말씀을 드렸더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총회장님 말씀은 우리 한성노예는 충남노예와 같은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충남노예와 같은 사건이랑 뭘 의미하는 거예요? 충남노예 사건을 제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사회법에서는 졌어도 판결 나도. 판결이 나서 졌어도 총회에서 계속 그 진편에 그 서류를 띄주고 그분이 옳다고 이렇게 편을 들어주니까 이제 총회법으로서는 이제 이겼다는 거죠. 예. 그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직인 문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옛날 왕이 갖고 있는 그 직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한성노예 직인이 원 직인이 전주남 쪽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띄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반박을 했죠. 2월 12일 날 우리가 12월 8일 날 2월 8일 날 우리가 임시노 해가지고 그때 이제 서류를 제출했거든요. 그리고 4일 후에 2월 12일 날 전주남 쪽에서 임시노예를 하면서 이제 직인을 올렸는데 이제 저희들은 직인이 없기 때문에 부전지를 붙여서 했거든요. 부전지를. 서기가 서류를 안 받으니까 부전지를 붙여가지고 이제 노회장에게 임시 노예 소집 청원서를 올리고 또 소집서도 이제 저 부전지를 붙여서 했는데 종에서는 직인이
윤병철 쪽에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류를 띄줬다. 이런 식으로 총회장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예. 사법에서 판결나도 예. 총회에서 서류 떼주면 예, 된다. 총회에서 인정원 쪽이 인정원 쪽이 순수한 정통이다. 정통이다. 아, 예, 그리고 이제 직인을 갖고 직인이 있기 없으니까. 때문에 예, 서류를 띄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고 예. 이제 총회에서 전유남 쪽에 증명서를 몇 번 띄워줬거든요. 예. 제가 그 합동 측 제가 목사가 돼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요. 그런 면에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부심도 있지만은 어떻게 총회가 이리 있어야 될까? 총회가 사법부의 결정도 났지만은 양쪽 입장도 충분히 다 들어보고 예. 그리고 어떤 판결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총회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총회장이. 그러면-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러면